사람마다 가진 텐션과 풍기는 에너지가 다른데 오늘 모실 분은 예약 메시지만 봐도 저까지 웃음이 나는 아주 해피해피한 에너지를 가진 분입니다. 이름 엄정화, 직업 전국을 유랑하는 레지던트. 저번 리스팅 파티 때 슈가 씨를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 슈치타에서 달랠 수 있나요? 엄정 선배님입니다. 안녕, 반가워. 저번에 호비 리스닝 파티 때 오셨었죠. 맞아. 하이브에 한번 오셨었겠네요. 근데 제가 그때 열이 엄청 나가지고 아팠어? 그때 좀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나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처음 뵙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한 3년 전인가? 기억해? 네, 작곡가 형이랑 저랑 둘이 있는데 옆 테이블에 계셔가지고 인사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 기억하는구나. 네, 저 생각보다 되게 기억력이 좀 좋아가지고 웬만한 거 좀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 못 나누고 제 인사만 드리고 이제 저는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슈치타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만나서 반갑고 네. 그리고 수치타 잘 보고 있거든. 아. 그래가지고 만나고 싶었지. 네. 근데 너무 만나서 반갑고 말을 내가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여기는 모든 게 다 자유로워서 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타는 이제 게스트분이 이제 드시고 싶은 술을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오늘 어떤 걸? 누나가 요즘 모델로 활동하고 네, 있는. 봤어요. 봤습니다. 채원이랑 같이 찍었잖아. 이게 진빔 하이볼인데 네. 하이볼 만들려면 막 위스키 네. 준비해야 되고 진 맞아요.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너무 간편하게 맛있게 마실 수 있지. 이걸 잔에 따르지 않고 그냥 캔을 마시는 게 되게 좋다고 듣긴 했거든요. 어떤 색깔? 저는 레몬. 좋아. 그럼 난 자몽으로.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긴 했거든요. 한번 먹어봐. 네. 자, 반가워. 네.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이것만 마셔도 되겠는데요? 그치? PPL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 진짜 진심으로 맛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진짜 진빔 위스키 그대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진빔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 그 버번 향이 있는데 그 그대로 진짜 맛있다. 이 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 진빔 맛이 나요, 진짜.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안주 나왔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한테 제2의 전성기, 그 전성기는 이제 N의 전성기. 안 돼, 그런 말은 하지 마. 전성기잖아요, 사실. 댄스가라스 유랑강도 그렇고, 닥터 차영수도 그렇고, 진짜 너무 바쁘셨잖아요. 맞아. 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1년 내내 바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어떠세요? 이렇게 체감이 좀 되세요? 글쎄, 나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광고도 찍고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도 받고 막 그러니까 네. 더 많이 환영받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유랑단에서 네. 고려대 축제 올라가는 네. 그때가 너무 느껴지는 거 갑자기 나도. 그 친구들이 차정수. 차정숙하고 막. 안녕. 나 누군지 알지? 나 차정수. 이렇게 막 크게 엄정화 막 이러고 차정숙 이러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 위버스 콘서트도 같이 맞아. 하셨잖아요, 후배들이랑. 그 봤거든요, 저는. 그때. 봤어? 왜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투어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저는 이제 공연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남자 후배들 막 초대. 그래,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 초대 커버 워낙 많았지만 남자애들이 초대 커버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으로 본 것 같았어요. 그래, 컴투미도.
사실 나는 그 무대를 보고 너무 놀랬다. 내 노래가 살짝 좀 커버를 할 때 네. 그 느낌이 좀 그렇죠. 살리기 어렵죠. 나는 이번에 이 모든 무대들이 다 너무 놀라웠어. 사실 7년 이상을 하는 게 좀 무리다라고 보통 업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0년 전 노래가 아직도 사랑받고 수많은 후배들이 이를 커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약간 뭔가 후배로서 나아갈 어떠한 길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커버를 워낙 많이 하니까. 같이 준비하시면 어떠셨어요? 그 엔딩 크레딧을 같이 무대에 올리면서 채원하고 막 윤진 뭐 이런 친구들이 네. 그 노래 감정을 어떻게 알아? 근데 연습하는데 그렇죠. 그냥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예전에 내 영상들 나오고 춤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걔네가 슬프다기보다 이렇게 울컥한데 그래서 너는 왜 울컥해? 약간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신기했어. 콘서트 시작되고 네. 무대에서 이제 앞으로 쫙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소름도 돋으면서 나 그래도 잘해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가수는 뭔가 그 딱 무대 올라갔을 때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맛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 난 어. 가끔 들려 소리가. 음, 아마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네. 그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쵸. 사실 저도 이번 콘서트 투어 다 끝내고 약간 콘서트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주말마다 다시 무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딱 10주년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10년을 더 하고 또 10년을 더 하면 그때도 똑같은 마음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항상 들기는 하거든요.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 무대 올라갔을 때 제일 행복하긴 하니까요. 짠. 선배 요즘 그럼 최근에 꽂힌 노래나 좀 도전하고 싶은 장르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진짜 많은 장르 하셨잖아요. 그냥 뭔가 다른 걸 항상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런 걸 하고 싶어. 정말 슈가 노래처럼 자기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하면서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은 노래? 나는 이번 콘서트 하는 거 슈가 무대 보고 나도 같이 엉엉 울었어. 아 그래요? 보셨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또 멋있더라. 근데 가수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되게 축복받은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또 공감해 주는 것도 되게 축복받은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공감하고 맞아요. 또 많이 위로받아. 그리고 요즘에 그런 노래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 항상 댄스 뮤직은 너무 좋고, 근데 요즘은 더 이지 리스닝 그쵸. 같이 이렇게 모든 생활의 어떤 배경음이 되면서 그런 뮤지션들 노래도 찾아서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또 그런 노래더라고. 아니 이미 시대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제가 음악을 좋아했을 때니까 음악이 주고 그 상황이 약간 만들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 뒤에 이제 BGM이 요즘 대중음악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시길 되게 지금 이 현상을 엄청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생각.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누나 때는 막 노래를 막 크게 불러야 되고 높음을 불러야 되고 막 진성이 맞아요. 아니고 가성을 쓰면 노래가 다 가성이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가짜 막 이 이렇게- 노래 얼마나 높은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노래가 높으면 노래를 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뭔가 조용하게 부르면 뭔가 좀 시원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냥 멜로디가 있던 없던 그냥 어떨 땐 그냥 말처럼 얘기하기도 맞아요.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이 뭔가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래도 재밌겠다. 그쵸. 요즘 워낙 그런 장르들이 좀 대세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또 보면 그 아이돌 친구들은 이제 키 같은 거를 저희도 마찬가지고 7명이면 7명의 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거진 제일 높은 애한테 맞춰서 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에 좀 반대인 게 각자 가지고 있는 음역대를 물론 노력해서 뚫을 수는 있죠. 당연히. 과연 그게 정말 편안한 소리일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편안하지 않지. 그러니까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이돌 음악들이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진짜 저희 노래도 막 다이너마이트 막 전조되고 이러면 막 3억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남자 노래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 다시 좀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 되게 속삭이더라. 네, 그래서 뭐 뉴진스 이런 친구들도 보면 막 진짜 하이 고역대를 막 팡팡 쏘는 곡이 아니라서 조금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이거 전국이 나온 세븐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저는 충분히 선배님의 그 가창력이면 정말 좋은 음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졌거든. 그
목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이렇게 그 목소리 때문에 내가 콘서트를 준비하거나 막 이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멈칫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니 뭐 안 되면 낮춰서 하지. 맞아요. 그리고 안 되면 내 지금 상황에 맞게 음악을 하는 것도 내 인생인 거니까 맞아요. 내가 예전처럼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음악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달라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 또한 예전 작업물이랑 지금 목소리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콘서트 할 때 막 반키 낮춘 노래도 있고 막 그래요. 정면 승부하다가 그냥 투어를 끝까지 진행을 못할 바에야 그냥 어떨 때는 유연하게 그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정면 승부했다가 그 생각을 못했다. 음. 그냥 예전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연말에 콘서트를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그때 그건 못 낸다고 콘서트를 포기하지? 그쵸. 내가 그거는 지금- 딱 진 순간인데 그죠? 그치? 좀 편하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그 작은 생각인데 모든 게 크게 바뀌더라. 그러니까 콘서트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콘서트나 공연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콘서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 내가 결정을 못했어. 근데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 많이 가 있지. 그래서 준비를 한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한데 지금 슈가랑도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 키를 좀 낮춰서 다시 음악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니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좀 갔어. 저는 이런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이제 공연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공연 끝난 시점부터 만약에 내가 다음에 또 솔로 콘서트를 또 하게 된다면 어떠한 연출과 어떠한 컨셉으로 공연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해? 난 생각이 아예 안 들어.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좀 생각 좀 해줘. 제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줘. 아니 근데 워낙 히트곡이 많으셔가지고 맞아. 곡들은 많이 알고 있는 곡들이 많지. 아니 왜냐하면 주변 연출을 하는 감독님들이랑 다 이야기를 해보면 공연이 가장 잘 되고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트곡이 많으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프닝 곡으로 약간 이런 곡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뭔가 오프닝 곡은 있잖아. 눈동자였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순서긴 한데 나의 첫 앨범의 첫 타이틀이거든. 네. 근데 그걸로 내가 여태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색깔이 정해졌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약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짜서 긴 버전의 눈동자를 해봐도 좋겠다. 되게 오랜만에 약간 앨범 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도 흐름상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딱 들었거든요. 연도수 딱 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가수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게 아이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초대를 해주실 테니까 그걸 보고 있을 텐데 내가 공연을 보러 가야죠. 나 지금 너무 떨려. 왜요? 너 약속했어. 공연을 보러 가는 건데 왜 떨려요? 뭐야 나도 갑자기 왜 이렇게 심쿵하지? 공연을 그냥 보러 가야 몰라.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약간 시간상 되게 정리하는 재밌겠다. 느낌으로 쭉 가는 것도 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것도 드네요. 재밌다. 노래와 그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할 수 있겠다. 내가 알던 엄정화는 저 땐데. 맞아. 내가 알던 엄정화는 저 땐데. 저 땐데. 예,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오면 몇 살일까? 한 9살? 10살 그쵸. 때부터 알았겠지? 예, 93년생이라 그랬지? 네, 나 93년도에 데뷔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좀 상상이 안 돼요. 지금 활동했던 것만 해도 진짜 와 진짜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거를 2번 더 해야 된다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와 내가 과연 30주년을 맞았을 때 무대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서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지금 넌 아까 그랬잖아. 그 콘서트 다시 빨리 서고 싶다고. 네. 근데 마음은 그런데 그걸 해내신 거잖아요 선배님은. 그 마음이 다 해내. 내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간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기대돼. 그래서 재밌는 거죠 뭔가. 이야기 해야 돼. 맞아. 이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뭐? 근데 선배님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 활동할 때 이야기나 우리 막 활동 6개월씩 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상상이 안 가지? 요즘은 길어봤자 뭐 4주?
3주? 나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땠는지 알아? 이제 포이즌을 냈잖아. 네. 포이즌이 엄청 막 인기가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3개월은 계속 1위야. 매 주마다. 3개월 1위. 지금 뭐 4주 1위 한다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런 뭐. 게 있어. 50주 연속 1위 막 이런 게 있었어. 근데 50주까지 못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 오래 계속 1위고 그다음에 바로 후속곡이 나와. 그럼 또 이제 후속곡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 나 너무 요즘 이렇게 신났니? 아니. 공개 방송이나 네. 지방 같은 데 있죠, 가잖아. 그럼 끝나고 나서 가수들끼리 모여. 장난하면서 막 서로 다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개 방송 같은 느낌이 이제 해외 이제 뭐 케이컨 이런 해외 상상도 할 수 없어. 예, 가면 공개 방송을 거기서 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개 방송까지 했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라디오 공개 방송 그런 건 있었어? 저희는 했었어요. 거의 데뷔 한 2, 3년 동안 뭐 KBS 뭐 공개 방송 가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는 가수들끼리 친해졌던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활동했던 친구들이랑 친해졌던 거는 거진 막 7, 8년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야기를 하고 맞아. 그런 거 저희하고는 막 가수들끼리 모두 으쌰으쌰 친하다? 이런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래, 우린 그런 게 있었어.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는 막 그 끝나고 회식하고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가서 또 준비하고 술 안 깨서 간 적도 많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공연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예전 같으면 막 행사를 한참 하고 이럴 때는 하루에 막 행사 막 4개, 5개씩 막 치고 막 그랬을 때잖아요. 맞아. 엄청났어. 내려 그러면 노래 부르고 맞아. 가서도 내려 그러면 여기 어딘지 몰라. 네, 어디지? 일단 마이크만 쥐어주면 올라가는 그럴 때부터 정말 뭐 시상식도 그렇고 뭐 음악 방송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공연을 하셨는데 항상 가수 친구들 나오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본인이 뽑았을 때 레전드 무대. 되게 오랜만에 엔딩 크레딧 무대를 SBS 네.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네. 순간 눈이 부시던 추억 우릴 비추던 나의 영화는 끝났고 관계는 나도 퇴장하고 너와 나의 크레딧만 남았어. 나보고 엔딩을 올라와 달라는 거야.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엔딩 안 올라가거든. 그쵸. 다 어린 친구들 있으니까 뭘 굳이 근데 이번에 좀 올라가 보자라고 생각했어. 네. 왜냐면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한참 무대 끝나고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떤 친구들이 와서 너무 나한테 선배님 이번 엔딩 크레딧 뮤직비디오 진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하면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고마워. 봤어? 막 얘기하다 보니까 방탄! 내가 그런 거야.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네더라고. 맞아요. 저희 좀 기억나요. 그 뒤에서. 사실 저희들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거의 안 하고 항상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편인데 너무 약간 대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때 좀 신나가지고 엄청 우리가 막 인사드리고 나 정말 감동받았다. 쟤네가 그래서 BTS구나 생각했어. 뭐냐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잖아.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그런 게 굉장히 너무 멋있고 세련됐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번에 댄스 가수 유랑단에서도 신곡 무대를 올렸거든. 네. 맞아요. 딱 한 번이었지만 나한테는 또 되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 무대였던 것 같아. 새로 곡 준비하고 또 무대 준비할 때 약간 그 뭔가 간질간질한 그 설렘 있잖아요. 그 준비할 때 물론 뭐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무대 올라갔을 때면 그게 다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것 같아.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가수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맞아.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이제 또 앨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있으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앨범을 만들고 싶은데 네. 작곡가 있어요 혹시 같이? 슈가! 오늘 저녁 했어. 너도 모르게 지금 자기 전에 멜로디를 떠올리게 될지도 몰라. 저는 사실 이분을 엄라 선배랑 이야기할 때 이분을 추천? 네, 방시혁이라고 너무 같이 작업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진짜 내가 초대할 때 네. 방시혁 씨를 처음 봤거든. 그래서 좋았어. 그러고 나서 컴투미라는 곡을 받았거든. 컴투미, 네. 그래서 그때 녹음할 때도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같이 와줬고
K-윌이랑 맞아요. 그때는 케윌 형이 빅히트 소속이었었어. 지금 그래. 스타쉽이긴 한데. 그래서 지혁 씨가 랩은 K-윌이 안 했지만 우리 촬영은 K-윌이 할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맞아, 윌 형 맞아. 원래 우리 회사였지. 되게 재밌는 소식을 들었는데 뭔데? 두 분이 결혼을 하실 뻔했다고. 우리 결혼했어요를 한번 하실 뻔했다고. 나 너무 후회했잖아. 왜요? 할 걸. 왜요? 그때 내가 너무 시간이 없었어. 근데 그런 기사가 있었. 난 기사로만 봤어. 방시혁 씨가 나랑 우리 결혼할까요? 이런 프로를 찍고 싶다고 하셨대. 근데 나 그때 드라마 촬영하고 뭐 영화 촬영하고 해서 하니까 예능 울렁증이 나도 좀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생각했지. 그때 내가 그걸 찍었어야 한다. 그럼 내가 여기 소속일 수도 있어. 맵네요. 매워. 아실까요? 근데 저는 올해는 참 차정숙의 해이지 않나. 맞아. 그 진짜 저도 보면서 너무 재밌다. 봤어? 봤죠. 와. 너무 재밌다 하면서 봤는데 시청률이 아주 고공산 맞아. 진짜 거의 19%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의 18점 몇 프로였던 것 같아. 올해 탑5 안에 들지 않아요? 그 정도 시청률이면? 응. 첫 방구에 기사 보면서 우셨다고? 왜요? 기뻐서 운 건가요? 아니면? 기뻐서. 나도 항상 좀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 같아. 드라마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였고 얼마나 내가 많이 하죠? 거의 영화를 주로 해가지고. 그쵸, 영화 많이 하셨으니까. 보통은 뭐 한 작품 끝나고 이 다음 작품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작품 기다리는 게 괴롭거나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나이가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나이 때문이나 어떤 세월에 밀려가다 보니까 더 막 소중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끝일까? 이 다음 작품이 끝일까? 막 이런 배우로서는 수명이 더 길 수 있지만 두려워지고 좀 불안한 거야. 사람으로서 약간 좀 미래를 예언을 하거나 속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그치.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사실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죠? 차정숙을 보면서 그 캐릭터 자체가 다시 이제 의사를 복귀해서 레지던트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게 현 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감정 자체가. 뭐 예전에 나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작품도 있고 노래가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버전의 내가 또 이제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막 히트칠 수 있,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다. 공감받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 주인공한테 나도 이입이 됐던 것 같아.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와 가수 활동을 동시에 활발하게 하셨잖아요. 또 가수로서도 성공을 하는 와중에 또 배우로서 또 성공하고 더 성공하고 이게 어쩌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더 오리지널리티를 더 중시하던 시대였잖아요. 너 가성을 써? 너 그 노래 아니야. 뭐 너 배우인데 가수를 해? 그럼 너는 가수 아니야. 뭐 이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때?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데뷔를 동시에 시작했어. 네. 어떤 분들은 가수가 먼저였는데 연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데뷔를 했거든. 근데 그때는 편견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배우 쪽으로 가면 배우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맞아. 그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할 때도 있었다. 나는 정말 배우거든. 내가 두 번째로 결혼 미친 짓이다라는 네. 영화를 찍을 때가 첫 번째 영화하고 7년 정도가 걸렸는데 오롯이 배우로서 인정받기란 되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배우만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유성이나 전문적인 그런 배우 영역을 내가 침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더 딴따라 같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두 가지를 다 너무 사랑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커트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영역을 그냥 정하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다시 맞아. 그냥 나는 배우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야.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다리처럼 다 잘하는 게 오히려 더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랩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비트 만들고 작곡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돌과 래퍼의 경계 같은 게 그래 그렇겠구나.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난 랩을 하고 당연히 래퍼고 작곡가 프로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이쪽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그래 그 마음이야.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돌 씬에 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이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명이고 뭐 래퍼는 뭐 한두 명이고 근데 그게 약간 좀 깨진 팀이었거든요. 래퍼가 3명이고 이제 보컬이 4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이긴 해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중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사실 그때 그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맞았냐고. 그리고 아마 선배님이 했던 선택이 맞았을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재능이 너무 많은 거지. 어떻게 그거를 진짜야 가짜야 같은 이런 촌스러운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봐요, 나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람들의 의식도 되게 많이 달라져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은 아마 부러워서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정말로. 이 작품과 작품 사이 시간이 좀 뜨는데 지금 그때 딴 걸 할 수가 있네? 에 대한 뭔가 좀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 있잖아 지루할 틈이 없었다.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1년 내내 일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다양한 캐릭터가 있잖아. 그 캐릭터 안에 살다가 오롯이 그냥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또 무대야. 그러면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인생이.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잘 해냈던 선배가 그때 당시에 있었나요? 없었어. 그쵸. 없었지. 내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배우로서도 가수로서도 나이에 엄청 엄격해서 아, 맞아.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도 너무 컸어. 그래서 30 넘으면 발라드 불러야 된다고 그랬었다니까? 사진 멀쩡하고 춤도 출 수 있는 제가 지금 31거든요. 근데 발라드 불러야 돼, 이제. 발라드만 불러야 돼! 와. 춤추면 안 돼! 막 와, 그런 시절이었구나. 그런 시절이었고 30 넘어서도 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었고 40 넘어서도 할 수 있었고 그쵸,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잖아. 매 순간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약간 그랬던 것도 있어. 혼자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괴로워하셨겠네요, 되게.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롤모델이 돼야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사실 그게 제일 멋있죠. 그리고 이제 40 넘어서 이제 계속 오고 있는데 내가 롤모델이라는 후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너무 많죠. 진짜 너무 많지. 그래서 너무 좋았어, 나 스스로. 이효리 선배도 롤모델로 막 말씀하시고. 근데 이효리 선배가 프로그램에서 언니는 선배도 없이 어떻게 버티냐 이런 말을 듣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 진출을 했던 그 순간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건 거죠. 그래, 선배님도 그렇기도 했겠다. 선배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순간이 매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게도 일이 계속 주어졌어. 뭔가 내가 이 일을 진짜 좋아하고 즐기면서 가는데 뭔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가? 어떨 때는 좀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저러면 끝일 텐데라고 했던 것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맞다면 시도를 했던 것 같아.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막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막 지쳐가지고 나 일을 그만둘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이러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되게 예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치? 나도 그래. 포장이 되게. 그리고 저도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힘들어도 좀만 버텨보라고. 그러면 또 길이 열리고 또 그 지나갔던 시간들은 또 엄청 되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을 거라고. 맞아. 길이 됐잖아. 아유 선배님 또 길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올해 앨범 내시고 콘서트까지 하시면 진짜 정말 많은 후배들이 되게 엄청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슈타에 항상 마지막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이 엄정화, 그러니까 뭐 연예인 엄정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 엄정화일 수도 있는데 가 이루고 싶은 혹시 꿈 같은 게 있나요? 나는 눈이 항상 재밌는 일에 또 나의 그 즐거워하는 일에 눈이 막 반짝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도 막 아이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재밌겠다 이랬으면 좋겠어. 맞아, 그런 에너지 가지신 분들을 보면 진짜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용기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이 진짜 좀 찡하긴 한데 엄정화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이제 작품이 이제 생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엔딩 크레딧은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그냥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이 쫙 올라가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지고 그냥 끝없이 엔딩 크레딧에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같이 해줬던 그런 기념? 샴페인 팝핀 우린 자유로워 마치 내일이 없는 듯이 느낌 있는 느낌 지금 우리 몸을 맡길 D-I-S-C-O Feel me feel me feel me feel me dance with me 널 향한 에너지 터지는 근데 사실 주연은 정해져 있잖아요. 나지. 주조연은. 근데 주연 엄정아 옆에 가장 먼저 올리고 싶은 이름 헐. 주변 사람 친구들 중에. 친구들 중에 네. 정재영? 아, 재영 선배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어디선가 이제 사석에서 우연찮게 봬도 자리 중간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 챙기고 대화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슈가도 그런 것 같아. 저요? 저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원래 낯을 엄청 가리고 그래서 초반에 했던 거 보면 멤버 제외하고는 질문도 잘 못하고 막. 나는 보면서 네. 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되게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저렇게 얘기를 깊게 나눌 수 있지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살면서 사실 마주치지 못할 법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비슷할 때마다 되게 약간 소름이 기쁘고. 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되게 저는 재밌어요. 되게 스케줄 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걸 할 때는. 보는 사람도 느껴져. 재밌어 정말. 우리 진빔의 광고 모델로서 이제 여기 사인을 해주시면 저희 전시가 될 겁니다. 이제는 웃는 너의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 이제 나 가는 거야? 어떻게 뭐 하이브 어떻게 투어라도 한번 아이고, 아우 들어오기도 너무 어려워서 나가기는 좀 아쉬워. 아니 들어오기가 진짜 너무 어렵대. 오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고 싶어.